최근 정치 인생 30년 만에 한 일본 정치인이 한국에 사과하라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자신있게 내뱉으면서 일본 현지 언론들도 발칵 뒤집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해당 의원에게 맹비난을 쏟아부으며 발언을 취소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각 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해 전해드렸었는데요. 일본 차기 총리를 결정하기 위한 오는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파별 세력뿐 아니라 역사인식 또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 고노다로 행정규제개혁상,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역사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비슷한 우익에 가깝습니다. 그는 A급 전범을 합사 중인 야스쿠니 신사를 지속적으로 참배하는 관료 중 하나입니다. 다카이치는 위안부 문제를 사죄한 고노다마, 일제 식민 지배를 반성한 무라야마 다마를 폄훼해왔습니다. 8일 총재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사용된 적이 없다며 위안부라는 표현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 표현이 수정된 것에 대해서도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시다 전 외무상은 2014년 외무상 재임 당시 일본 정부가 고노다마를 계승하며 수정하지 않을 것이란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외무상 재임 당시 주도했던 위안부 합의가 문재인 정부에서 무력화하자 최근에는 한국의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총재 당선을 위해서는 아베 전 총리가 이끄는 최대 파벌 호소다파의 지지를 끌어와야 한다는 생각에 기존의 입장에서 더욱 우익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노 개혁상은 고노다마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힌 유일한 후보입니다. 그는 고노다마의 주인공 고노 요헤이 전 총리의 아들입니다. 고노 개혁상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고노다마에 대한 설명을 해두기도 했습니다. 그는 극우 세력으로부터 고노다마에 대한 입장을 계속 추궁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 외무상이던 2018년 고노다마에 대한 생각을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의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과거 그는 친한파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연이은 혐한 발언을 하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논란은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일본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사라집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적 의미를 담고 있는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힌 지 5개월 만입니다. 일본 정부가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는 내용을 담은 고노다마가 28년 만에 사실상 사문화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에 따라 한국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한국의 주장이 맞다고 말하는 정치인이 등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하토야마 전 총리입니다. 최근 그의 지속적인 발언에 따라 그의 과거 행동까지 다시금 재조명받으며 현재 떠오르는 후보들의 역사인식 문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기했을 당시 한국과 일본 양 국간 첨예한 대립을 낳고 있는 가운데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독도는 미국이 인정하는 한국 영토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트윗을 통해 한국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다케시마의 일본령 표기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의 올림픽 보이콧도 있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고 소개하면서 미국 지도에 다케시마가 독도로 돼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또 일본 보수파 여러분은 친미이기 때문에 미국 지도에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기된 것에 대해 항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라고 되물어 보수파들을 은근히 비꼬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당연히 일본 내부에서는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독도 관련 글 아래에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 연구소의 마고사키 우케루 소장과의 유튜브 대담 내용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이렇듯 트위터를 활용해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데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에 두고 조공외교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애초부터 일본 우익들의 행동을 모두 반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계 은퇴 후 히토야마 전 총리는 2015년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고 2018년에는 경남 합천에서 원폭 피해자를 만나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일관되게 촉구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2010년 5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가 시작되려던 찰나 한국의 초계암 침몰 사건에서 46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한국, 중국 정상 모두가 애도의 뜻을 표했으면 합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당시 일본 총리가 이 같은 깜짝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의향을 물었고 원 총리가 동의합니다. 예정에 없던 10초간의 묵념을 갖고서야 비로소 회의가 시작됩니다. 정상회의가 열린 당시 민군 합동조사단과 국제조사단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지 불과 열흘 뒤였습니다. 당시 북한은 국제합동조사 결과에 대해 조작극이라며 크게 반발했고 각계의 많은 인사들은 물론 야당에서까지 국제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거리낌 없이 제기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최대 우방국이자 천안함 사건에 대해 침묵하던 중국 총리가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묵념에 참여한 것입니다. 사전 조율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이 아닌 일본 총리가 한 제안이었기 때문에 중국 총리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어 하토야마 전 총리는 당시 제주에서 열린 한중 1정상회의에 앞서서는 헬기를 타고 국립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천안함 46 용사 묘역에 참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46명의 희생자에 대해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도 오늘 아침 바쁜 가운데 우리 천안함 순국장병 46명이 묻힌 그곳을 직접 찾아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우호적인 정치인들의 발언을 들은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드디어 미쳐 돌아가는구나. 당장 발언을 취소하시지. 당신은 일본인인가 조선인인가? 이젠 한국에서 돈을 받고 한국 친화적인 발언을 하는 거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이런 자가 일본 총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하토야마 씨의 망언이군요. 이런 분이 일본의 총리가 된 것이 흑역사이고 부끄럽다. 나는 왜 이런 말을 반복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럭저럭 전 수상, 이런 게 일본의 전 총리였다니. 이 사람에게는 배제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토야마의 트윗은 개인의 자유라서 규제가 어렵지만 진실이 아닌 것을 보도하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미국의 어느 성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문서인 것입니까? 전부 소상하게 밝혀주세요. 한때의 망설임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무책임한 폭론을 되풀이하다니. 이런 자를 전직 총리를 만들어낸 선거 결과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되풀이해서도 안 된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뿐 아니라 일본을 비하하는 발언만 하고 있습니다. 하토야마 씨의 발언을 믿고 국교 단절의 박차가 가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증거를 대라. 이런 영토에 관한 발언을 개인 마음대로 짓거리는 것은 자유지만 언론사에서 거론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실에 근거한 것을 쓰지 않으면 무책임한 페이크 언론사가 되고 만다. 지금까지 한국을 지속적으로 옹호하는 일본 정치인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